일본, 그 이유는 뭘까? 오늘은 5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면죄부를 준 미국, 바로 일본의 전후 처리 과정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반대의 일본, 독일과 반대의 일본, 그 일본의 전후 처리 과정은 어땠을까? 뉘른베르크 재판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받은 전후 처리 과정에 비하면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4개국에 의해 분할 점령된 것과 달리 일본은 미국 단독 점령을 겪었고 그나마도 천황제를 유지하면서 간접 통치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본도 독일처럼 패전국으로서 연합국의 분할 점령이 예정되어 있었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누가 바꿨을까요? 당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외부의 간섭과 통제 없이 아시아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했던 것이죠. 루즈벨트가 미국인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분단의 책임을 지은 꼴보기 식은 인물이죠. 일본 점령은 독일과 같은 분할 점령이어서는 절대 안 되며 점령 형태는 연합국 점령 형태를 취하더라도 미국의 우월정의 영향력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일본 점령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소리치게 됩니다. 이제 막 전쟁 끝낸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은 일본과 동북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쏟기도 힘든 형편이었으니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독일에서처럼 일본에서도 1945년 12월 27일 연합국은 극동위원회와 대일본 연합국 이사회를 설치하기는 했죠.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제대로 작동 한번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점령 정책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하였고 미국은 극동위원회와 연합국 최고사령부 등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단독으로 일본 점령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주도하게 된 것이죠. 1946년 1월 1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극동제 군사재판소를 설치하고 5월 3일부터 재판을 시작했고 재판은 2년 반이 넘게 진행되어 1948년 11월 12일이 돼서야 아주 초라하게 끝이 납니다. 재판부는 판결 전 사망한 2명과 정신장애로 소추가 면제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구체적으로 교수형 7명, 종신형 16명, 유기역 2명이었으나 사형이 집행된 7명을 제외하고는 A급 전범 19명 전원을 석방해 버리게 됩니다.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서 사형수의 숫자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인 재판. 이렇게 면죄부를 주니 전범들은 오히려 재판에서 자신들이 무죄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전쟁 중의 잔혹행위는 전쟁 중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었고 둘째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미국의 침략에 대응한 자위전이었고 마지막으로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전쟁을 했다고 이 어쩔 수 없는 전쟁 자위권 피해자라는 이 모든 것을 뻔뻔하게 말하는 의식을 심어준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미국이었죠. 그리고 냉전 격화를 핑계로 미국은 재판을 조기 종료합니다. 전쟁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천황에 대해서는 책임조차도 묻지 않았죠. 그리고 아이슈비츠의 생체 실험과 비견할 731 부대의 범죄 또한 묻혀버렸습니다. 미국은 731 부대의 실험 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들 특급 전범들을 모두 풀어주었고 훗날 한국 전쟁 때 세균전에 활용하죠. 731 부대의 간부들은 이후 일본의 제약회사로 옮겨 잘 살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일본의 요청에 따라 1958년까지 A급과 B급, C급 전범자 대부분을 풀어주고 정치적으로 복권까지 시키게 됩니다. 마치 대한민국에서처럼 냉전 시기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미국은 전쟁 배상 규모도 축소시켜버립니다. 원래 연합국은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의 전쟁 배상 문제를 상당히 가혹하게 처리하기로 하였지만 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미국은 일본 경제의 급속한 부흥을 위해 배상 정책을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환하였죠. 이렇게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이 반성한다는 건 애초에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화가 나는 결정적 이유는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를 마련해준 바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란 것이었습니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중심의 연합국이 패전국 일본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약으로 1장은 전쟁 종료에 대한, 2장은 한국 독립 인정과 한국 영토 포기가 핵심이었죠. 그러나 초안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 독도가 명기되었으나 일본계 여성과 결혼한 메가더 사령관의 정치 고문인 윌리엄 시볼드가 주장한 수정안에는 일본의 권리가 강조되었을 뿐 독도가 빠져있던 것이죠. 이것이 일본이 자기들 영토라고 우기는 근거였고 그것은 바로 미국이 만들어준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미국 주도하의 전후 처리 과정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패전국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미국이 전범들에게 모두 면죄부를 주어 만들어준 것이었죠. 이렇게 전후 처리 과정에서 독일과 일본 두 나라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입장에서 다자 점령이냐 단독 점령이냐의 차이였죠. 독일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4개국이 분할 통치했지만 일본은 미국 단독 점령하에 있었다는 점이었고, 일본의 사학자 모치다 유키오는 연합국이 독일에 처음부터 경쟁적으로 전쟁 범죄를 철저히 추궁한 것은 일본에서는 미국이 동서냉전 시기 일본을 우방으로 만들기 위해 책임 추궁을 피해갈 조건을 처음부터 만들어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독일에서는 여러 나라가 분할 점령했던 이유와 전쟁 후라도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지역 내 강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래서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반면 일본은 유럽 국가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미국의 정책을 마음껏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력 차이로 독일에서 초기에 나치 청산이 빠르게 진행된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반면 일본에서 사회주의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는 소련군이 들어오지도 막았고, 미국은 일본 대신 우리 대한민국을 분단시켰던 것이죠. 이렇게 미국은 일본의 전후 처리 과정에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이 과거서 청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한반도에서 친일 청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사회주의 세력이 주류가 된 38선 이북 지역은 친일 청산을 철저히 한 반면 사회주의 세력을 철저히 탄압한 38선 이남 지역은 전혀 되지 않았죠. 우리 민족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은 미국의 서사, 우리에게 과연 은희일까요? 그럴까요? 아니요. 일본에게 은인이죠. 일본이 뻔뻔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이 준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